두뇌보안계획 176절 무질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르커토시, 임내하고 폴 칼입니까? 칼 폴 파이어벤트의 과학 철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구님? 네. 읽어볼까요? 네. 르커토시 임레는 쿤이 과학 탐구를 군중 심리로 그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포퍼와 쿤 사이에서 과학 탐구의 본 모습을 찾았다. 그는 과학 탐구를 연구 프로그램으로 특징지었다. 과학자는 여러 연구 프로그램들을 견주어 더 나은 연구 프로그램으로 갈아탈 수 있다. 그의 연구 프로그램 개념은 쿤의 패러다임 개념을 반증할 수 있는 포퍼의 가설 개념으로 바꾼 것이다. 예. 르커토시는 이제 쿤이 합리성을 너무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에 그 포퍼는 너무 합리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합리성은 비판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가설을 보고 가설을 반증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 사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퍼도 그걸 인정했을 텐데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패러다임처럼 과학자들이 그 고수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다. 르커토시는. 그런데 그 토마스 쿤처럼 그 혁명 과정을 통해서 과학이 이제 변천되는 것은 너무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집단이 누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냐. 그래서 군중심리 비슷하게 과학을 설명했다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학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았고, 그걸 절충을 했고, 과학 발전의 합리성을 넣으려고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말이고요. 연구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런 용어를 이제 유행시킨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죠? 네. 그걸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유행시킨 말이고, 그래서 르커토시의 연구 프로그램은 토마스 쿤이 말하는 패러다임과 비슷한데, 근데 반증할 수 있는 패러다임, 그리고 과학자들이 비교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을 과학자가 비교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두 개 중에 비교해서 난 이게 더 좋으니까 얘를 가야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한쪽 패러다임에 들어가면은 그걸 고집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틀에 박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연구 프로그램, 르커토시 연구 프로그램은 여러 연구 중에서 내가 연구 프로그램 중에 어떻게 들어갈지를 골라서 왠지 여기는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거기로 선택해서 간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걸 프로그레시브라 그래요. 약간 진보적인 프로그레시브한 연구 프로그램이 있고 성과를 자꾸 내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탐구하는 거고요. 그 하다 보면 이 한물 같네 이런 이제 맛이 갔어라 생각하는 연구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는 말짱이네 생각하는. 그래서 그걸 리그레시브, 태보적인, 퇴행적인 뒤로 물러나는 어떤 연구 프로그램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비교할 수 있다는 거 본 겁니다, 과학자가. 근데 토마스 쿤은 그 비교가 안 돼. 왜냐하면 비교하려면 관점이 필요한데 그 관점에 들어가면 자기 관점이 최고로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점을 떠나서 세계를 보는 틀을 떠나서 진짜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려면 진짜 세계가 있고 이 진짜 세계에 대해서 이 이론과 이 이론이 어느 게 더 잘 보여주는지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원본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이 누가 그림을 잘 그리냐, 누가 그림을 실제 맞게 그리냐를 비교하려면 원본이 있고 맞죠? 그림 두 개를 비교하면 되잖아요. 보니까 원본에 비해서 얘는 좀 디테일이 좀 부족한데 얘가 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비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과학은 원본을 그대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과학을 통해서만 세계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계를 보려면 마치 감각기관처럼 우리가 감각기관이 없다 생각합시다. 감각기관. 아니면 우리가 좀 눈이 흐릿흐릿해서 안경이 없으면 세계를 안 보여요. 안경이 항상 갖고 다녀야 돼. 안경을
안경을 통해서만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야. 그걸 매체라 하지, 매체. 매체 많이 들어봤죠? 네. 우린 세상이 돌아가는 걸 미리를 통해서 알잖아요. 네. 그게 매체학입니다, 매체학. 그래서 매체를 통해서만 세계를 볼 수 있어. 과학이 바로 세계를 보는 매체야. 그 매체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매체를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그 연구 프로그램은 그 비교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한 연구 프로그램을 이루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프로그램의 한가운데 딱딱한 고갱이가 있다. 이것은 쿤의 패러다임과 비슷한 일을 맡는다. 둘째, 딱딱한 고갱이를 둘러싼 보호대 또는 완충지대가 있다. 반증 사례들이 생길 때 과학자들은 고갱이는 그대로 두고 보호대를 갈아 낀다. 이것은 가설이 반증될 위기에 처했을 때 보조 가설을 버림으로써 핵심 가설을 지켜내는 일과 비슷하다. 셋째, 딱딱한 고갱이와 보호대 말고 연구자들이 따라야 하는 연구 지침이 있다. 예, 연구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딱딱한 고갱이, 하드코어라 그래요. 하드코어, 딱딱한 고갱이가 있고, 그다음 보호대, 프로텍티브 벨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지침이 있습니다. 연구 지침에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배운 논리 규칙 같은 게 연구 지침이 될 수 있겠죠. 연구 윤리라든지 아니면 실험하는 방법들 등등이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면은 이제 특별히 그 르크토시만의 특별한 어떤 개념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딱딱한 고갱이와 보호대의 역할이 중요한데, 딱딱한 고갱이는 쉽게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지켜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연구 프로그램의 특징을 자원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화론에서 생물들은 서로 계통으로 연결돼 있어. 계통으로 연결돼 있고 어딘가에 조상이 하나에서 만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생물 진화를 설명하잖아요. 그게 무너지면 생물 진화가 없어지잖아. 그런 게 이제 딱딱한 고갱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 역학이면, 고전 역학 같으면 힘과 질량과 가속도에 대한 관계식 F/ma 같은 게 딱딱한 고갱이죠. 이 고갱이는 쉽게 깨트리지, 딱딱하니까 쉽게 버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 그런데 보호대는 뭐냐면 왠지 딱딱한 고갱이가 틀렸을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아까처럼 창성의 궤도가 잘 안 들어, 뉴턴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데이터는 자료를 넣는데 뉴턴에 따르면 이상하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딱딱한 고갱이가 왠지 틀렸을 것 같은데, 딱딱한 보호대를 지켜내는 어떤 벨트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러면 행성이 뭐 창성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깥에 다른 거 해양성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행성의 개수를 바꾸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떤 걸 바꾸어서, 기존의 가설들을 약간 바꾸어서 딱딱한 고갱이를 지키고 현상을 설명해낼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이제 보호대에 해당되고요. 여기서 쿤에서는 설명이 이제 우리 안 했는데 보조 가설이 있어요. 보조 가설. 실험을 할 때 주된 가설이 있고, 주된 가설과 보조 가설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가설이 틀린 것처럼 보이면 주된 가설은 지키고 보조 가설을 바꿈으로써 주된 가설을 지킬 수 있는데, 이 보호대가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다. 그래서 딱딱한 고갱이는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에 해당되는 것 같고, 보호대는 지금 그 칼 포퍼의 보조 가설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연구 지침이, 이게 묶어서 연구 프로그램인데, 패러다임은 과학자들이 이걸 끝까지 지키다가 그냥 장렬히 그냥 사라지죠.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근데 르크토시는 언젠가는 과학자가 올 때 보호대를 갈아 낀다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건 딱딱한 알갱이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버려야 되겠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구 프로그램에 갈아탈 수 있다. 그게 이제 약간 차이고,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에 박혀 있으면 과학 혁명이 벌어지도 천지가 계획이 생겨도 나는 거기에 매몰돼서 이제 하는 거고, 고집하다가 사라지는 쪽이고, 물론 갈아타는 사람도 약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지? 근데 그리고 르크토시는 우리가 그렇게 한쪽에 매몰돼서 틀에 박힌 생각을 하는 정도로 비합리적인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과학 자체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읽어볼까요? 반증 사례들이 늘어나 보호대를 갈아 끼는 정도로 고갱이를 지켜낼 수 없을 때 고갱이까지 깨트려야 한다.
이것은 과학혁명과 비슷하다. 하지만 러커토시에게 보호대가 허물어지고 딱딱한 고갱이까지 깨지는 과정은 군중심리로 일으켜진 혁명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합리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진 과정이다. 과학자는 여러 연구 프로그램들을 견주어 볼 수 있고 합리성에 따라 더 나은 프로그램을 고를 수도 있다. 과학 분야에 흔히 여러 프로그램이 있고 늘 서로 다툰다. 예, 이제 비교 가능한 견줄 수 있는 잣대로 동일한 잣대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연구 프로그램이 있고 연구 프로그램에 따라서 과학자들이 이제 좀 더 성과를 많이 내는 연구 프로그램을 카트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과학이 발전한다 보는 게 러커토시의 이제 설명입니다. 자, 그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러커토시는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합리성에 따라 이론을 골랐다는 점이 되도록 잘 드러나도록 과학사를 새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파이어 아벤트가 보기에 러커토시의 과학사 재구성은 현대의 합리성으로 실제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다. 실제 과학사는 규칙 없이 무질서하게 진행되었다. 그에 따르면 과학혁명을 낳은 이들은 패러다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연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치는 개인들이었다. 예, 러커토시는 토마스 쿤을 높이 산 점은 토마스 쿤이 과학사를 존중하면서 과학의 본 모습을 탐구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토마스 쿤은 원래 물리학자에서 하버드 물리학 박사입니다. 하다가 이제 총장이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겠지. 우리가 교양도 좀 제대로 교육해야 되지 않겠니? 토마스 쿤한테 부탁했지. 야, 근데 우리 맨날 뭐 과학만 가르치지 말고 제대로 된 교양을 하려면 뭘 가르쳐야 되겠어? 라고 이제 했고, 그래서 토마스 쿤이 열심히 과학사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연구를 반영해서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과학사 연구, 과학자들이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탐구하게 되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과학의 본 모습을 탐구했죠. 토마스 쿤이 그 성과를 냈는데 러커토시가 그 점은 토마스 쿤의 업적이 맞아. 자, 그런데 러커토시는 과학사를 쓸 때 과학자가 자기 이론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논리적 과정, 이러한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과학 이론을 만들어냈어. 옛날 이론을 버리고 이론이 더다히데스를 잘 써야 된다. 잘 기술해야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리성에 따라서 새로 이야기를 쓰는 거죠. 재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인 전기를 쓰면 위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쓰는 것하고 위인이 어떠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미화도 하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죠. 그런 방식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러커토시가 볼 때는 과학사를 쓰려면. 그런데 파이어벤트 볼 때는 그건 과학사를 왜곡하는 거야. 역사를 왜곡하는 거야.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아. 실제 역사는 그렇게 합리성에 따라 진행되는 게 아니야. 실제 역사는 뭐 바법 전통을 받아들였다가 연금술을 했다가 기독교 믿었다가 기독교 신앙 증명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막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생명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야. 그런 생각 중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스며들어 있어. 그래서 그 모든 공간에 신의 손길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마당이로 만들어내거든. 그런 믿으면 과학의 발전이 안 돼. 비합리적이라 비난할 수 없다는 거야.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이론을 만드는 발판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 과학사는 합리성만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생각들,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펼치고 할 때 과학이 더 발전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파이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치는 개인에 의해서 과학이 발전된다. 딱 틀에 박힌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봤고, 지금 파이어벤트 볼 때 그 중에 갈릴레이, 케플러,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유롭게 생산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딱 자기 눈에 보이는 관찰 결과를 그대로 묘사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막 그림도 왜곡시키고 과장해서 자기 주장을 막 정당화시키는 거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자유롭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틀에 박힌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과학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을 증가시킨다 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파이어 아벤트는 과학 연구를 이끄는 두 가지 원리를 제안했다.
하나는 문제가 많더라도 우리를 사로잡아 끄는 힘이 있는 이론을 붙잡고 그 이론의 잠재력이 펼쳐지게 하라는 원리다. 다른 하나는 새 생각을 자꾸 내놓고 새 이론을 많이 만들라는 원리다. 우리는 정상과학식이든 혁명식이든 가리지 않고 새 생각을 내놓아야 한다. 미친 사람들이 두서없이 짓거림으로써 생각들이 쏟아지고 이 생각들은 생각 시장을 이룬다. 생각 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들이 거래됨으로써 좋은 과학이 생겨난다. 예, 파이어벤트는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하나가 소피스트를 경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한 쿤도 그렇고 포프도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는데 소피스트가 뭐냐면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죠. 맹신하는 사람. 자기는 세계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어. 맹신하는 사람인데 반면에 철학자는 그 맹신 자체를 의심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는 게 진실이 아닐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제 파이어벤트가 볼 때는 현대의 자연과학자들이 너무 소피스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탐구해야 돼, 우리 생각이 옳아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성공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자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중에는 더 나은 생각, 더 나은 또는 풍부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또는 더 많은 알을 얻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피스트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고 오히려 여러 생각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의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분위기. 각 시민들이 과학자의 권위에 억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대안적인 생각 있잖아. 대안의학, 그다음 점성술,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마구 찌끄리고 만들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이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새 생각을 내놓고 자꾸 만들어내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가 많더라도 우리를 막 들뜨게 하고 잠재력이 많은 이론을 만들어내라 뭐 그런 걸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과학의 방법, 자연과학만이 또는 이 방법을 써야만 알못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걸 자연과학의 방법인데 그 방법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제 방법 없이 어떤 방법도 가능하다. 방법 없이 또는 마구잡이로 새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의 알을 풍부하게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걸 과학의 무정부주의라 그래요. 여기서 무정부라면 정부라면 다스림인데 어떤 통치 규칙, 규제, 틀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과학을 해야 된다. 또 다른 말로 과학의 다다이즘이라고 그러죠. 다다는 그냥 바람 내는 대로 아무거나 찝거리는 건데 예술운동이잖아요. 예술운동이 어떤 규칙이라든지 사조에 떠나서 마구잡이로 그 우연성에 맡겨서 하는 활동을 다다이즘이라 하는데 예술활동 중에서 그래서 이 파이어벤트는 과학의 다다이즘을 주장한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들 이제 많이 비판받지만 토마스 쿤, 포퍼, 르커토시, 그 다음에 파이어벤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맹신을 맹신하는 것.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사실 근거가 아직 부족한데 그걸 또 맹신하는 거야. 그런 어떤 자세가 과학자들 사이에 또는 과학을 받아들인 사람이 생길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회를 약간 독재에 가깝게 만들 수 있고 경직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경계하자. 우리는 좀 무지 앞에서 겸손하자. 좀 우리가 너무 아는 체 하지 말고 알물 사랑하는 존재가 되자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내려고 했던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군하고님?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176절 르커토시와 파이어벤트의 과학자학에 대해서 내가 좀 잘 모르지만 그 잘 모르는 내용을 좀 또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